네, 오늘은 비가 내리긴 하지만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더워지겠죠? 네. 내일이 바로 초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먹는 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광현 한의사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에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네. 좀 몸이 좀 병에 걸린 것처럼 막 네. 지친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되니까 흔히들 무기력해지고 원기도 없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소화장애도 생기고 머리가 무겁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 한의학에서는 주합병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들 여름 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주합병은 여름철에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우리 인체의 생리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일단은 외부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은 인체의 대사 기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또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증상을 기가 허해서 생기는 증상이다 해서 기허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허증이요. 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증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름에는 기가 정말 허하세요? 요즘 이게 허한 정도예요. 그래서 잘 챙겨 먹는 게 참 중요하고 보양식을 정말 뭐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먹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체질별로 보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좀 다르다고요. 좀 다르죠. 그리고 보양식 하면은 다 같은 보양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체질에 맞지 않는 보양식 같은 경우에는 효과도 적을 뿐만 아니라 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어떤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바로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죠. 네. 대개 이제 체질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찬성질을 가진 음식이 좋겠죠. 아하. 그래서 중국의 모택동이 즐겨 먹었다는 돼지고기, 그리고 덩샤오핑의 건강 음료인 음식인 오리고기, 그리고 전복, 해삼 이런 음식들은 대개 이제 찬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은 소양인의 보양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민 같은 경우에는 몸이 차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열한 음식이 도움이 되는데 추어탕이나 삼계탕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겠고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살집이 많기 때문에 기순환이 잘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육개장이랄지 콩국수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화병을 치료했다는 수박 화채 그리고 여름철에 피로를 풀어주는 매실, 매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고요. 예. 또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담백한 음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메밀국수나 포도 같은 음식들이 태양인의 여름철 보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내일이 이제 초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삼계탕 드시러 갈 텐데 이제 네. 사실 여름철 대표 보양식이 삼계탕이잖아요. 네. 삼계탕이 이렇게 특별히 좀 사랑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닭을 육류의 산삼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사이가 오면은 씨암탉을 잡아줬죠. 그렇죠. 이것은 뭐 사이를 대접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닭고기라고 하는 것은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워서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네. 먹고 나서 바로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닭고기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보양식으로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강승호 아나운서 네. 이 삼계탕 먹으면은 예. 아니면 닭 먹을 때 주로 어느 부위 많이 먹습니까? 저는 무조건 닭다리. 저는 가슴살. 가슴살 좋아요. 맛없어. 이러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가슴살 너무 맛없어. 1인 1닭이 무조건 아니고. 닭다리, 닭날개 좋아. 닭날개 좋아. 그렇죠. 네, 닭 날개가 가장 그 삼계탕에서는 백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요. 예. 닭 날개는 뮤신이란 당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뮤신은 뮤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원기 회복 예.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의 성장과 면역력 증진 아하. 그리고 청장년의 체력적인 허함과 그리고 남성의 성기능까지 강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옛날부터 닭날개 먹으면은 바람 피운다라는 그런 속설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예요? 기운이 넘쳐서? 날개 달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 예. 그렇군요. 이 날아가는 줄 닭 날개를 우리 한약재로는 다른 의미로 날아가겠네. 행영이라는 약재로 썼는데요. 주로 옛날에 아들 낳는 약으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 닭날개 연골에는 젤라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양귀비가
과일로는 여지를 아주 좋아했고 육고기로는 이 닭날개찜을 매일 먹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오늘 닭날개 품절되는 거 제가 아닌가요? 어린 시절부터 닭날개를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닭들이 희생을 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텐데 내일 삼계탕 정말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삼계탕 드실 때 좀 주의해야 될 주의해야죠. 그런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삼계탕도 육고기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비만하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삼계탕 한 그릇에 그 칼로리가 900kcal인데요. 성인 남성 하루에 보통 이제 2,500kcal 정도가 권장 칼로리인데 이 삼계탕 한 그릇만 먹어도 3분의 2 이상 초과가 되죠. 그래서 삼계탕 먹을 때 이제 칼로리를 좀 계산을 하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삼계탕 같은 국물 요리에는 나트륨들이 많이 들어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평소에 고혈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물보다는 네. 이 건더기를 좀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겠고 네. 삼계탕을 요리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좀 소금 같은 것을 좀 적게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김포 가서 장어 먹고 왔거든요. 그래요? 장어도 참 좋잖아요. 왜 이렇게 네. 잘 챙겨 드세요? 장어에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 사실은 장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보양식으로 널리 곽광을 그렇죠. 받았는데요. 예. 수많은 후궁을 거느렸던 이집트의 파라오들의 정력 음식이 장어였고 예. 그리고 조선시대 연산군 그리고 또 같은 시대에 태어난 서양의 미켈란젤로의 건강 음식이 바로 장어였습니다. 미켈란젤로. 이 장어는 동의보감에 말여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 만자가 예. 하루에 4번 먹어도 또 먹고 싶어하는 고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단백, 고칼로리 식품이죠. 그래서 여름철에 체력이 떨어지는데 원기 회복에 네. 장어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장어는 회로 먹는 것은 금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장어 피에는 이크티오톡신이라는 독성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 피부 상처에 닿게 되면은 예.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의를 해서 네, 먹어야겠네요. 무조건 회는 구워서, 안 되고. 구워서. 네. 근데 근데 탕으로. 이탈리아에도 장어가 있었다고 하니까 미켈란젤로. 굉장히 미켈란젤로 씨와 반갑기도 장어탕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요? 무더위 음식 중에서 또 콩국수도 예. 빼둘 수 콩국수 너무 없을 것 시원하고 같아요. 너무 몸에도 좋아요. 좋고 맛도 있고 이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콩을 밭에서 나는 쇠고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민족에게 항상 부족했던 것이 지방하고 단백질인데 네. 이 콩에는 단백질이 40%, 지방이 20%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킨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콩에는 레시딘과 사포닌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네. 또 비만을 예방해주고 이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변비 같은 질환을 예방해주는데도 콩국수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나트륨, 칼륨 같은 무기질들이 땀으로 빠져나가서 체력이 허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콩국수 같은 경우에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쌓인 열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예. 원기 보충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콩국수는 여름철에 좋은 계절적인 특성을 반영한 보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는데요. 예. 계속 듣고 싶어요. 보양식 하면 또 원장님 또 그 오리고기 아니겠습니까? 예. 오리고기는 어떻습니까? 오리고기는 단백질 중에 반드시 먹어서 보충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오리고기는 허한 것을 보호하고 오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청나라 황제이고 역사상 가장 미식가였으며 중국의 역대 황제들 중에 가장 오래 사신 88세를 산 청나라의 걸륭 황제의 건강 음식이었고요. 그리고 94세를 산 덩샤오평의 장수 비결도 바로 오리고기였습니다. 와, 오늘부터 오리만 먹겠습니다. 뭘 먹어야 될지 정말 고민이겠대요. 하나만 드세요. 이제 맛있는 여름철 보양식 건강하게 먹는 법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후식으로 또 차를 마셔야 차는 또 되잖아요. 해야죠. 몸에 예. 좋은 한방차 있을까요? 매실차를 권하고 싶습니다. 매실차. 네, 예. 이제 한방에서는 매실을 연기에 구울려 가지고 오매라는 약재로 쓰는데 이제 오자가 까마귀 오자인데 검다라는 뜻이죠. 네. 여름철에 배탈과 설사 그리고 이제 구토나 복통 이런 데 많이 쓰고요. 또 이제 매실에는
유기산과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름철 피로를 풀어주는데 매실차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매실을 많이 먹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매실을 먹는 민족이 일본 사람들이죠. 아, 그렇죠. 네.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질이랄지 설사, 복통, 여름철 소화장애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메보시라고 해서 맞아요. 예, 네. 그것을 항상 매 끼니마다 챙겨 먹죠. 특히 이제 매실 같은 경우에는 피크린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장 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여름철에 세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화기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오늘 원장님께서 삼계탕, 네. 장어, 오리고기, 오리고기 그리고 매실차. 후식으로 매실차 소개해 와. 주셨는데요. 예, 이거 지금 몸에 맞는 체질에 맞는 음식 잘 고르셔가지고요. 건강한 또 초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